감자가 심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2주도 안 됐나? 그런데 벌써로 싹이 많이 났네요. 요 감자는 빨간 감자 있죠? 빨간 감자. 빨간 감자가 맛있더라고요. 작년에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씨를 좀 얻어놨다가 심었는데 제가 심어도 나죠. 이게 참 신기해요. 꼭 심을 때는 내가 심으면 꼭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하죠. 보면서 풀 나는 거 어릴 때 좀 뜯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이거를 조금 찢어줘야 됩니다. 이제 또 엎드리 갖고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거. 어저께 비가 온 모양인데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고 올라왔더니 이렇게 막 나 있네요. 갈 때는 없었거든요. 어제 아래만 해도. 그런데 많이 났습니다. 요 풀도 요럴 때 다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뿌리가 감자를 감아 가지고 감자가 안 커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빨간 감자 이거는 종자를 구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나중에 6월 달에 6월 말 정도에 캐 가지고 이제 굵은 거는 먹고 이제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먹기 곤란한 거 그런 거는 이제 다시 늦여름에 가을 배추 심기 전에 다시 심어야 됩니다. 다시 심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 늦가을에 캐겠죠. 그러면 그거를 겨우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심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다고 그러네요. 알도 크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캐먹고 그걸 내년 여름에 캐먹고 그걸 내년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심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맛이 없대요. 다시 6월 달에 이거를 캐먹고 그거를 늦여름에 심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해 가지고 그걸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 작년에 얻어먹고 거기에서 좀 남겨뒀다가 여름에 심었어요. 여름에 뭐 오이나 뭐 이런 거 다 걷어내죠. 그 자리에다 심어 가지고 그럼 가을 되면 또 커지거든요. 그럼 가을 되면 또 캐먹어요. 그래 가지고 작은 거 뭐 이런 거 남겨놨다가 그걸 씨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여름에 캐먹고 그걸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심으면 안 되고 다시 늦여름에 심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해 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좀 까다롭죠. 빨간 감자. 빨간 감자 조금 비싸잖아요. 사 먹으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이게 비싼데 맛이 있어요. 이게 바삭바삭하고요. 삶아 먹을 때 대박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저 키우는 사람한테 얻어갖고 먹고 그걸 심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늦가을에 캐가지고 그래 그걸 심었습니다. 참 복잡하죠. 요렇게 이제 비닐을 이렇게 찢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 풀 같은 거 이런 거 좀 어릴 때 잘 뽑힐 때 뽑아야지 나중에 다 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시기를 놓치면 감자 못 먹어요. 시기를 놓치면 감자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 순이 엄청 많이 났죠. 순이 엄청 많이 났는데 이거 나중에 순을 또 2가닥 정도 남기고 다 뜯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순만 크고 밑에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남겨 놓으라고 하는데 한 개 남겨 놓으면 그거 부서지고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2개 정도 남기고 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
그 꽃 다 따줘야 되죠. 다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 냉정하게 40cm, 저 한 뼘이 20cm거든요. 냉정하게 40cm죠. 냉정하게 40cm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20cm도 하고 뭐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심던데, 에이가 뭐 그 좁게 하면 우리도 뭐 어디 공간이 좁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것도 다 생명인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냉정하게 보통 사람 심는 거 2배, 간격을 2배로 줬습니다. 우리 닭 같은 것도 그 밀집해서 키우면 병 걸리잖아요. 그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기왕 뭐 이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잖아요. 팔리면 재수고 아니면 뭐 그만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요거는 안 났네 아직까지. 요 밑에 올라오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거를 다 뽑아줘야 돼요. 지금 아니면 힘듭니다. 그런데 빨간 감자는 빨리 올라왔는데 지금 그냥 수미 감자 있죠. 그거는 지금 잘 안 올라왔습니다. 좀 늦네요. 이거는 여기 한 개씩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그래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초액으로 그 땅 살균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심으니까 살균제, 토양소독제 이런 거 농약을 안 치죠. 안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작은 알갱이들이 딱 먹으면 작은 알갱이들이 확 무너지는 듯한, 그러니까 그 감자가 캐 갖고 딱 보면 딱딱합니다. 아주 이게 이 딱딱해요. 그럼 씹으면 안 씹힐 것 같아요. 꼭 야구공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딱 삶아도 딱딱해요. 근데 확 물면 작은 알갱이들이 확 무너집니다.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다 소비돼 버렸거든요. 들고 나가는 족족, 이제 우리 집에 싣고 가면 제 차가 보이면 우리 아파트에서 제 차가 보이면 아주머니들이 신랑 뭐 가져왔냐고 이제 막 묻는데요. 그럼 뭐 가져왔다 그러면 내놔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지 내에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는 조금밖에 안 심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중간에 비닐이 날아가는 바람에 많이 못 걷었어요. 그래. 왜냐하면 풀에 좀 못 이긴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랬었는데, 얼마 안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 수미 감자는 조금 늦고요. 저 빨간 감자는 먼 데서 봐도 좀 보이죠. 먼 데서 봐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법 양이 많습니다. 저 빨간 감자는 2골밖에 안 심었거든요. 저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골이 2골이 엄청 깁니다. 이거. 요것도 캐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전부 호미로 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죠. 상당히 양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는 좀 양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일찍 심었고 3월달에 추웠는데 이 냉해를 안 입고 잘 자랐네요. 그래 비가 오고 나니까 어제 아래 갈 때만 해도 별로 안 나왔는데 비 오고 나니까 확 나와 있네. 다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숨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잔잔한 일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거 놀랍잖아요. 정말로 심을 때는 하나하나 심을 때 와, 이게 나겠나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왜 안 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꼭 내가 심으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놔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엄청 반갑죠. 일단 수모가 있죠.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이거. 일은 많은데 재밌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찍 낚싯대 들고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그래 바닷가 옛날에는 낚시가 잘 됐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럴 때. 그래 내가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고 간다고요. 그러면 큰 누나가 이 고기들 다 봉사네 이러더라고. 왜 봉사인데? 그러니까 니한테 잡혔으니까 다 봉사지 그러더라고. 어린 마음에 그 충격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씨 같은 거 뿌릴 때도 내가 뿌리니까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키울 거는 이 토양소독 토양소독제 그게 독하거든요. 모캡 같은 거 처음에 주말 농장 할 때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정말 독합니다. 그거 손으로 뭣도 모르고 막 뿌리다가요 나중에 손바닥 껍데기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 독하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목초액으로 좀 진하게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밑에서 안 긁어먹어요. 그리고 목초액은 두더지가 없습니다. 두더지가. 우리 밭에 약을 안 치기 때문에 지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지렁이가 있으면 두더지나 멧돼지는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죠. 왜? 망을 다 쳐놨으니까. 멧돼지는 안 들어와도 두더지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두더지가 목초액을 치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없었어요. 목초액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면 시비할 때는 상당히 다양하게 합니다. 목초액에다가 그 다음에 은행나무 우린물, 은행나무 잎물 우린물, 할미꽃 또 씨 사다가 뿌려가지고 캐가지고 또 우릴 때 같이 넣고요. 아무튼 공을 많이 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닷물을 섞습니다. 바닷물.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바닷물이 짭잖아요. 짭으니까 동물들도 바닷물 이렇게 몸에 묻히면 안 좋아하잖아요. 민물로 이제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데 이제 미생물들은 벌레 같은 거는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염분에도 또 여기는 산골이기 때문에 내륙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염분을 구경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놈들한테는 조금 아주 물에 섞어 가지고 이렇게 줘도 염도가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몸에 닿으면 이놈들이 이 젓갈처럼 그렇게 안 변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형님 집이 한산도인데 한산도에 형님 집이 있는데 형님 집에 갔을 때 이제 바닷물을 떠와 가지고 그렇게 뿌립니다. 그런데요, 그 바닷물에 미네랄이라든지 뭐 아주 많은 영양소가 많잖아요. 또 미생물의 보고죠. 그걸 뿌려주면 이 땅에 이게 번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좋은 미생물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 바닷물. 소금 녹여가 쓰면 안 되나? 그거는 바닷물은 인간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합을. 바닷물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닷물 어디 놀러 갔을 때 페트병 이런 데 떠와도 됩니다. 한 몇 병 떠와가지고 많이 섞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물조리개 20리터짜리다. 한 2, 3리터짜리다. 그러면 한 500ml 정도 이렇게 페트병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붓고 같이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목초액 이런 거 없어도 바닷물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땅에 염분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탁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거는 쓰시면 거기에 그 고구마 냄새가 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탁주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완전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고 온 멧돼지들이 엄청 온다는 거죠. 소주 같은 거.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치는 게 좋고요. 아무튼 올해는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캘 때, 그리고 자랄 때 또 올릴게요.